4.15 총선이 사흘 남았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만큼 각 정당들은 전투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수험생이 시험 직전에 오답 노트를 복귀하는 것처럼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거물급 상대와 맞붙는 박빙적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제1당을 넘어서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당을 넘어 150석 과반의석 차지를 위해 주말 내내 공세적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타깃은 상대 후보가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충남을 찾았는데 지원 유세한 두 곳 모두 통합당 중진이나 지도부가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량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5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서천 군수 출신의 나소열 후보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태흠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을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곳 동작을의 통합당 후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한때 협상 파트너였던 나 전 원내대표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를 폐기하겠다. 그것이 1호 공약인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수진의 손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십시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서울 광진을을 다시 찾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은 고민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박한 분위기입니다. 나라를 살려달라, 기회를 달라, 머리띠를 메고 큰절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가리켜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른 아침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정권 교체! 이번에는 둘째파! 황교안 대표는 경제 회복이라고 적힌 머리띠까지 두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나라 살려주십시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미래통합당 주요 관계자들은 이곳 청계광장에서 72시간 투혼 유세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이후 개별 지원 유세만 했던 유승민 의원도 당 공식 유세 현장에 나타나 힘을 보탰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미래통합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로 같이 손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유 의원은 종로 여론조사는 왜곡이 많다며 황 대표가 정말 선전하기 바란다고 황 대표 지원 사격도 했습니다. 황 대표 등이 시작한 큰절 유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부 여당 때리기도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듯 이번 선거를 통해 조국 바이러스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바이러스와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격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앞세워 남은 기간 동안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 26.7% 역대 가장 높아서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목표 의석수도 올려서 잡았습니다. 공식 위성 정당과 합쳐서 민주당 150석, 통합당 130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각 당 표정을 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150석 안팎, 통합당이 13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35석 안팎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50석 과반 의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선전입니다. 지난 총선보다 수도권에서 10석을 더 얻고 국민의당이 사라진 호남에서 최소 23석을 추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에서도 2-3석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관건은 영남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얻은 12석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비례 의석수를 합쳐서 130석을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영남, 특히 부산에서 잃었던 의석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와 충청 지역이 지난 총선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수도권 경합지에서 승부를 걸어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막판 변수는 코로나와 막말입니다. 조용하게 차분한 선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자세로 갈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국난, 이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계속 갖고 나갈 건가? 막말을 지나치게 프레임화해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 정당의 활약이 보이지 않아 양당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범여권에선 과반도 훌쩍 넘겨서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불씨를 피운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숫자인데 결과가 그렇게 될까요? 일단 여권은 막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몸을 바짝 엎드렸고요. 야권은 오만한 예측이라며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진보 진영의 180석 차지 가능성 언급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예측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합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만하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섭니다. 민주당 윤건영 구로울 후보도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오만한 태도는 안 된다고 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오만하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표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180석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공수처를 이용해 자신으로 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고 신형 공황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180석 차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목표한 지역구 140석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25석 안팎의 비례정당 의석을 더하고 정의당과 민생당 의석까지 합쳐지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그럼 총선을 사흘 앞둔 지금 여야가 꼽은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통적으로 서울 중구 성동을과 광진을을 격전지로 꼽았습니다. 각 당이 격전지로 꼽은 지역 가운데는 상대 당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정리합니다. 여야가 모두 격전지로 꼽은 곳은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정치신인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현역인 지상욱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민 곳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던 지역인 만큼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저는 예상하건대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엔 지상을 찍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 중구 성동을처럼 양당이 격전지로 꼽은 곳들은 총선 결과를 판가름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을도 양당 모두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분류했습니다. 통합당은 사전투표 후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종로를 격전지로 다시 꼽았습니다. 정권 심판 열기가 입증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박재호 후보와 이현주 통합당 후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부산 남해를 격전지로 꼽습니다. 전통적 열세 지역이던 강원도에서
팽팽한 승부를 겨루고 있는 허영 민주당 후보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통합당 후보의 춘천 갑도 민주당 관심 격전지입니다. 여야는 격전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은 얻어야 하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헌법소원 제기까지 예고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제와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의 등록 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꼼수정당 심판으로 규정하며 원칙을 지키는 민생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비례정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저희 정의당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일회용 떴다방 정당하고는 다릅니다.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일간의 400km 국토종주 완주를 앞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을 양보했을 때, 그 다음에 대선에서 후보를 양보했을 때 끊임없이 지원만을 요구했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유일한 개혁 정당이라며 비례정당 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